3월 달 미국 주택 중간 가격이 37만 5,300불인데 이것이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모기지 이자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미 중개업협회 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곳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어제 나온 자료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3월 달에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나오죠. 37만 5,300불이다. 평균 가격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건은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집을 팔겠다. 이거는 이제 existing home, 그러니까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 짓는 집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집을 팔겠다라고 내놓은 그런 건수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광란의 셀러 마켓으로 지금 시장이 돌변해 있는데 전국의 집값을 지금 수직 상승시킨 가장 큰 원인, 처음에는 팬데믹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초금리, 초저금리로 이어지죠. 다 제로금리 시절로 금리를 다 낮추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면서 집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안의 공간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다 보니까 도심을 떠나서 교외 지역에 있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원격 재택근무,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러니까 집을 사겠다라는 교외 지역에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는 많이 올라간 상황.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 얹어진 것이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제로 금리로 낮추어 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을 더 사기가 더 쉬워진 거죠. 집값에 비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히려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 이분 한국 분인 것 같은데, 로렌스 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광풍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주택 매매량이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 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건 저희가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 주택 매매가 지난해보다는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물건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높은 대출금리와 극도로 낮은 분양주택 재고의 결합으로 일부 구매자들은 포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포기한 사람들은 월세집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모기지 은행협회의 계절적 조정 지수에 따르면은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전주에 비해서 3% 감소했다.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집 사겠다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작년 3월에 비교하면 14%가 줄어들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저희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손꼽히는 김효지 에이전 브로커죠. 김효지 턴키 글로벌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공급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이자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혹시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른바 깡통주택들이 좀 늘어나고 숏세일이라든가 혹은 뭐 포클로저 되는 집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가요? 저희가 그러한 경우를 지금 언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고요. 왜 그러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경제 지표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막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푸는 정책으로 많이 가죠. 그렇죠.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연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경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라고 발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실업률을 볼게요. 실업률이 더 줄었어요. 3.5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지아 스테이트는 더 낮잖아요. 2.8, 2.7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만큼 고용 수준이 굉장히 좋고 역으로 얘기하면 경제 지표가 좋다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에는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급등을 합니다. 결론은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베이직한 거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그죠? 또 집 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네.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긴 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래도. 퀄리피케이션 안 되잖아요. 네. 불과 2월 달에는 융자 승인이 되는 사람이 이제는 이자가 올랐고 인컴은 똑같고 집값도 그리고 올라오고. 집값도 올랐고 네. 그러면 네. 퀄리피케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융자가 거겠어요. 안 나오죠,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코퍼치서를 넣어서 다시 융자를 재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네.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네. 문제는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 이자 올려가는 거랑 그죠?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부족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거든 지금. 이자가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없었던 원자재가 풍족하게 뚝딱하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간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근접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네. 항상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한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현재의 마켓 상황 등을 고려해서 근접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경제학자도 모르는 그러한 흐름을 이 경제 침체가 뭐 이번 연도 말에 옵니다. 2023년도 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그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거가 나오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런 환경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정책 자체가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불완전 경제 시장에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주택 가격이 지금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상황이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의 연준에서 조사한 지난 2월 달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요. 무주택자들이 미래에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 43.3%. 예, 43.3%다. 근데 이것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는 51.6%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계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내 집 마련인데요.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죠. 내 집 마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면서 손해보지 않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상당히 많이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의 기회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페니메이가 지난 3월에 조사한 소비자 중에서는 24%만이 집을 사기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1년 전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다. 집을 사겠다라는 수요자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상황. 수요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고금리 시대가 되면은 늘어나는 이자 비용 문제 때문에 집을 내놓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 2008년도에 있었던 그런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부실 대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실 대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 깡통 주택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 부동산 업계에서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요 호조가 건축 활동을 늘리기는 했지만 건설사들은 공급망 문제와 인력난 때문에 주춤하고 있고요. 연방 상무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주택 건설의 척도인 주택 착공 건수, 이게 3월 달에 2월에 비해서 0.3%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향후 주택 건설에 등불이 될 수 있는 주택 허가 건수,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고 착공을 해야 되고 하는데 착공 건수는 0.3% 늘었고 허가 건수는 0.4% 늘어난 상황이다. 어쨌든 뭐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급을 조금씩 더 신규 주택 시장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지금 저희가 봐야 되겠다. 현재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려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팔아봤자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지금 팔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서 공급이 또 함께 줄어들어 있는 그런 형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지금 기다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하여튼 지혜로운 재테크가 필요한 시절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